자, 안녕하세요.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죠? 이렇게 지리적인 현상의 시공간적인 변화, 이제 시공간적인 변화를 쉽게 말해서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지리,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이 현상, 큰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요거를요, 이게 이제 어떤 화면입니다. 신종 코로나 요 화면인데요. 자, 요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요. 어디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인데요.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코비드 19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자, 이거 하나의 현상이죠. 그죠? 이 현상이 지금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요거를요, 실시간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요, 지난주에 할 때는 요게 27만 5천인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제가 오늘 30일입니다. 그죠? 30일날 요거 찍고 있는데, 제 얼굴 잠시 이제 없애겠습니다. 이제 얼굴을요, 이게 사라짐이 요거네. 그죠? 자, 지금 보면 전 세계 확진된 사람이 무려 73만 7천 명이나 되네. 그죠? 거의 뭐 70한 4만 명, 뭐 이 시간대별로 막 바뀌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요, 내가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이 시간, 자, 73만 7천 명이다. 그죠? 자, 미국이 제일 많네요. 그죠? 미국이 제일 많고, 이 사망자들, 그리고 이제 나은 사람들, 그죠? 이런 나은 사람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 월별로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확진받은 사람, 컨펌 된 사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라고 된 사람 수도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자, 이거 보세요. 그죠? 지금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보면, 자, 이 슬라이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 자, 이제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거의 정점에 가느냐? 그 노바디 노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자, 이런 현상, 그죠?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보이는 거,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가고 있겠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정점을 찍을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의 현상, 바이러스의 현상을 그 바이러스 그 자체만 볼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전염병 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지리적인 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리적인 거는 뭐죠? 바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 그것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냐? 자, 이제 좀 더 이제 보면 미국, 이제 유럽을 보거나, 그죠? 유럽을 볼 수도 있고, 국가별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좀 자세히 나옵니다. 미국을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미국 전역에 골고루 발생한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골고루 발생한 게 아니고, 여기 지역에, 흔히 이제 메갈로폴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동부 지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뭐, 헤드라인, 그죠? 우리,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이게 뉴욕이 지금 제대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 여기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 역학을 지리적으로 할 때 공간 역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스페셜 에피데믹스라는 이 공식적인 학문 용어입니다. 공간 역학. 공간 역학은 역학적인 현상을 지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리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초점이 공간 역학이 다른 사회 역학이나 보건 역학이나 의료 역학과 가장 큰 차이점, 공간 역학은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디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지? 그럼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여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많이 났네? 어디에서 많이 났네? 제일 먼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죠. 그 다음에 뭡니까? Why?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지?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되는 학문적인 접근 방법, 이론, 모형을 가지고 왜 여기에, 왜 뉴욕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지? 그럼 뉴욕 많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많다는 거죠. LA에 많고. 이게 왜 그렇지? 왜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 드문드문 많은데 왜 중부는 왜 사람이 없어? 왜 적지? 라고 하는 거죠. 왜 적지 할 때 왜 적은지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where 장소를 보면서 어떤 집중된 곳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간 역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역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하고 이런 국가별 요런 거 그죠? 확진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인 이런 현상을 지도가 없다면 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뭡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숫자와 더불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본 일상에서 만나는 지리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지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게 바로 지리적으로 보는 첫 출발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뭡니까? 계속 스마트폰에 뭐 몇 번 환자가 어디 경로로 갔다. 이게 뭡니까? 지리적인 거죠. 어떤 경로를 가니까 그 경로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쉽게 하기 위해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 경로에 대한 정보가 뭐죠? 바로 지리적인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리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현상의 지리적인 이해와 지리적인 표현이 지리적인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또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를 지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지난주인데요. 그게 벌써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리적 사고의 출발입니다. 자, 이 지리적 사고의 출발, 큰 틀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지리적 사고의 출발은요, 바로 이겁니다. 대상. 이 대상, 지리적인 이 사고를 할 때 뭔가 보는 현상이 있죠. 그죠?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우리가 좀 더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 연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학문과의 어떤 경계를 구분짓긴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공통적으로 발생하냐? 어떤 지역에서만 발생하냐?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변 학문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는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지리학을 하려면 첫 번째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무슨 호기심? 답사에 대한 호기심, 장소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주변 학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사람을 만나는 폭도 좀 넓게 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그런 깊이도 좀 깊게 가지고요. 만나는 폭을 좀 넓게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자, 두 번째 지리적인 사고의 출발은 그겁니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 현상은 장소에서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장소,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우리 국가, 우리 대륙, 전 세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리학을 보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 현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지리적 관심 대상의 종류, 어떤 종류 있을까? 가장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눈을 가졌죠.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그 현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듭시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니까. 내가 좋아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이 표현을 하는 거겠죠. 표현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보인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보이는 거에 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난 이제 여러분 안 봤어요. 유감스럽게 여러분도 안 봤어.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저를 본 게, 여러분 선배들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실제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 좀 우스갯소리로 화면빨이 저는 별로 안 좋은데, 실제로 보면 요번 좀 다 좋다 그래. 여러분 선배들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냥 좋은 말로 제가 했겠지만 저는 그래도 들리잖아. 눈에 보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보여야만이 내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를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거 이제 어디 컵입니다. 그죠? 자, 컵. 우리는 컵의 한 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 컵이 다 하얀 색깔로 보일까요? 이 이면에 우리가 보이는 거. 그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컵은 하얀 색깔이야. 하얀 것만 돼 있다. 라고 아니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넓히면, 컵 뒷면에 이렇게 무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또 두 번째. 왜 보이는 걸 다로 생각하면 안 되냐? 여기에는 없지만 이겁니다. 자, 이 컵. 자, 여러분들, 이 컵. 이 컵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작아요? 이 컵이요?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할 만한 게 지금 갑자기 없네요. 여기 있네, 요거요. 요 컵이 있고요. 요 컵이 있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죠. 요게 지금 뭐 닦는 종인데, 자, 그죠? 이 종이보다는 이 컵이 큽니다. 맞죠? 종이보다는 이 컵이 커요. 그죠? 그렇지만 제 얼굴하고 한번 볼까요? 제 얼굴이 큽니까? 이 컵이 큽니까? 제 얼굴이 크죠? 이제 크다 작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이게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맞잖아요. 그죠? 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죠. 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자꾸 이 컵은 커. 컵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컵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안 되면 그래서 뭡니까? 컵이 크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컵이 작은 사람하고 네 생각이 틀렸어. 다른 게 아니고 네 생각이 틀렸어. 그럼 컵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아니야, 뭐 컵이 작은데 뭐 이 사람은 컵을 크다고 생각해. 그러면 서로 이제 너가 내 생각과 다르니 너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컵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좀 더 중요한 거는 컵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뭡니까? 컵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컵이라고 하는 이 본질. 자, 그것처럼 지리학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지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지리적인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보는 그런 지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 관심을 가지는 종류에 대해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관. 우리가 경관은 보입니다. 건물들 보일 수 있고, 토지형, 이건 논이다, 이거는 밭이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물이 높네, 그 건물이 높으니까 이건 시가지네 하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리적인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비가시적인 거. 지가, 땅 가격. 여러분, 땅 가격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보일 수도 있죠. 간접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지가가 높을 거야. 땅값이 높을 거야. 그렇지만 이 땅값이 여기는 평당 얼마인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죠? 그건 데이터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값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구 분포.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사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분포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경관보다 토지 이용보다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경관이나 토지 이용 이면에 좀 더 본질적인 또는 또 다른 모습의 직가라든지 인구 분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뭐죠? 지리적인 관심의 첫 번째는 보이는 현상, 가시적이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리적 사고의 출발, 두 번째, 현상을 관심에 받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